기존의 주사피부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를 줘도 반응을 안 하고 이버맥틴이나 로섹스를 줘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경적인 부분들을 호소를 하는 거죠. 얼굴이 화끈거린다, 얼굴이 따갑다, 얼굴이 타들어간다,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신경성 주사를 아시나요? 보통 안면홍조라고 하면 주사피부염을 의미하거든요. 로자세아. 그런데 주사피부염 중에서 가장 완고하고 특이한 형태의 주사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신경성 주사라고 합니다. 양방피부과적으로 보면 주사피부염, 로자세아 자체가 원인이 불명이고 치료가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치료가 더 안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성 주사입니다. 보통 신경성 주사로 피부과를 가게 되면 주사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했는데 전혀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경정신과로 트랜스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피부질환은 아닌 것 같아요, 신경정신과 질환 혹은 정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너무 민감하고 너무 예민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경성 주사 환자분들은 정말 예민하고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제가 진료할 때도 가장 힘든 질환이 바로 신경성 주사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질문하십니다. 특별하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주사피부염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불안하니까. 그 심리기제가 깔려있는 질환이 바로 신경성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얼굴이 붉으면서 화끈거리는데 불안하다. 그리고 수시로 얼굴이 붉어짐이 올라오고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은 증상이 악화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악화된 게 분명하다고 단정짓고 거울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확인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이 화끈거리기 때문에 선풍기라든지 부채를 달고 삽니다. 24시간. 그래서 웅 하면서 달고 다니거든요, 선풍기를. 그리고 화끈거림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차를 타면 히터를 못 켜게 만들죠. 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성 주사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주사피부염과 달리 유독히 더 증상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힘들어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주사피부염의 정의는 혈관이 확장과 수축이 빨라져서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즉 혈관의 염증과 신경의 문제를 동반하는 게 주사피부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낭충 혹은 스테로이드의 과도한 사용, 화장품, 레이저의 사용, 유전적인 문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신경, 혈관계 염증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주사피부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사피부염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오래됐을 때 주사피부염을 끼는 경우, 지루성과 주사가 병발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사피부염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치료적으로 분류했더니 치료가 잘 되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지루성과 주사가 낀 경우는 주사 단독으로 낀 경우에 치료를 해보면 사실은 치료가 무난하게 잘 되고 얼굴에 염증들이 잘 낫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경성 주사입니다. 신경성 주사. 신경성 주사는 사실은 치료에 대한 반응도가 주사피부염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신경성 주사를 양방적으로 분류할 때 왜 이렇게 따로 신경성 주사라고 분류했냐면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외적인 게 뭐냐면 기존의 주사피부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를 줘도 반응을 안 하고 이버맥틴이나 로섹스를 줘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경적인 부분들을 호소를 하는 거죠. 얼굴이 화끈거린다, 얼굴이 따갑다, 얼굴이 타들어간다,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증적인 부분들이 큰 주사피부염, 그런데 얼굴이 붉어. 그래서 신경성 주사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치료법이 잘 듣지를 않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기존 주사피부염과 신경성 주사의 차이는 분리적으로 다릅니다. 신경성 주사의 양상을 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죠. 왜냐하면 신경성 주사는 염증보다는 붉음이 더 특징적입니다. 너무 많이 붉고 너무 많이 열감을 호소하고 화끈거리고 따갑다 하는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겠죠. 특히 화끈거림과 열감이 매우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집에 난방도 못해, 하루 종일 선풍기 틀어놔야 돼, 문 열고 있어, 집에서 요리도 못해. 이렇게 열에 대한 자극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미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신경성 주사입니다.
그리고 얼굴 중심부보다는 양뺨에 발생을 해서 얼굴이 타들어간다, 자결감, 따가움, 감각 이상들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적인 문제들이 동반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초조, 대인기피증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든 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신경성 주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병기간은 5.7년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5.7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주사는 진행이 되면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면서 굳이 농포형으로 진행을 하거나 얼굴 홍조로 진행을 하거나 코가 커지는 비루염 혹은 안 주사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신경성 주사인 경우는 안면 홍조형 타입 ETR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ETR 타입이 주된 병변을 그립니다. 그래서 굳이 농포형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붉어짐이 주된 증상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붉은 분들도 계시고 그거보다 좀 덜 붉은데도 미칠 것 같다,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증상의 표현형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성 주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치료에서 문제입니다. 기존 치료법으로 잘 낫지 않습니다. 기존 주사 피부염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신경성 주사는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사 피부염에 쓰는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같은 것들 아니면 카시누린 억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전통적인 주사 피부염 치료에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신경성 주사는 가바펜틴 혹은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의 치료 방법에 의해선 반응이 더 좋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가바펜틴이나 항우울제, 항경련제 이상하죠? 즉 신경증적인 그런 약들이 오히려 잘 듣습니다. 아니면 홍조 보톡스 치료에 약간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즉 신경성 주사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항경련제, 항우울제를 써봅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있어. 그러면 신경성 주사로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성 주사 환자분들 중에서 17명 중에 3명 정도의 비율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고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주사를 악화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보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신경성 주사로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성 주사 같은 경우는 얼굴에 열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냉팩 같은 것들, 이런 냉감을 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냉팩을 한다든지 혹은 부채질이나 선풍기 같은 것도 오래 쓰게 되면 신경성 주사는 오히려 더 신경을 더 과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냉팩 같은 것들, 얼굴에 열을 식히는 것들을 반드시 금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사 피부염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성 주사가 있는 경우는 그 질환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내가 신경성 주사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신경증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들을 해주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사 피부염 중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신경성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안면 홍조에 대해서 시리즈로 영상을 4편을 만들었거든요. 얼굴 홍조가 왜 발생을 하는지 3가지 과정, 그리고 주사 피부염이 되는 2가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주사 피부염의 음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사 피부염과 굉장히 다른 신경성 주사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러면 얼굴 홍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